네, 오늘 3인 3세 세 번째 강의를 맡은 노이즈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3인 3세 강의가 소통은 아름다워였어요. 첫 번째 김세훈 강사님 강의에서 영어로 칭찬을 해주고 칭찬을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칭찬과 대답을 할 때 좀 더 리액션, 좋은 리액션으로 같이 서로 주고받는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소통을 하면서 두 번째 우리 김선희 강사님 강의에서 몸의 소통, 그죠? 내 귀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면서 내 몸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실은 주변 사람하고 아무리 소통을 잘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힘들면 칭찬 안 나오는 게 사람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김선희 강사님이 내 몸을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소통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드라마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 공교롭게도 지금 남성 패널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껏 오늘부터 씹어보는 시간. 남편과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뭐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와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씹어내면서 마음을 좀 풀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오늘 강의가 소통이잖아요. 소통이 통하느냐, 통하였느냐, 통하지 못하였느냐, 텔레파시 대화를 통해서 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드라마를 통한 내용이다 보니까 드라마 두 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의 소통과 관련해서 가장 잘 드러내는 드라마가, 최근 드라마를 제가 자료 찾는데 진짜 시간을 걸렸어요. 없어, 최근 드라마가. 다 사랑 얘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일 직장에서의 내용을 잘 드러내는 게 미생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생 드라마를 준비를 했었고요. 저는 현재 스토피아 산업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면서 진로 강의를 아이들에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 소속으로 있습니다. 주요 강의 경력은, 강의는 지금 한지 한 10년 이상 정도 되었고, 평균적으로 제가 좀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거의 1년에 100회 이상의 강의를 했더라고요. 강의 경력이 저희가 10년 넘다 보니까 와, 내가 그렇게 많이 했네? 근데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네? 왜냐면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거를. 기억을 가지고 가면 제가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워낙 힘들게 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힘들었던 건 그때그때 바로 리셋해버리고 새 마음 새 뜻으로 항상 처음 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 갔을 때 이렇게 왔는데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첫 번째 텔레파시 통하느냐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행스럽게도 6분 짝수로 있으셔서 통하는 대화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1조가 되어서 텔레파시 대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A4 용지를 잠시 나눠드릴게요. 자, 각자 A4 용지 한 장씩을 받으시고요. 두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일단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등을 맞대고 쓰세요. 마주보고 쓰는 게 아니라 마주보지 않습니다. 네. 보지 않은 상황에서 A4 용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종이 제가 왜 좋겠어요? 자, A4 용지를 각각 한 장씩을 가지고 계시면서 마주본 상황에서 일단은 자, 뒤로 손 들고 가위바위보. 이쪽 팀은 지금 민서 강사님이 이겼습니다. 예. 자, 이 두 팀 다시 가위바위보. 하이든 강사님 이기셨고요. 여기 다시 가위바위보. 저희 친구가 지금 이겼습니다. 자, 이긴 사람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종이를 접을 거예요. 종이를 접는 방법은 일단은 본인 마음이세요.
보세요. 이기신 분들 3번을 적고 2번을 자릅니다. 어떤 방향이든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본인 마음대로 3번을 적고 2번을 자르는데 그걸 어떻게 접었으면 어떻게 잘랐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등을 맞대고 계시는 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접고 자르기를 할 거예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자, 지금부터 이기신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접고 자르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같이 시작해보세요. 가만히 있어. 진 사람 이겼어요? 이긴 사람이. 네. 네, 등을 맞대고 계시는 분이 설명하는 걸 잘 들으세요. 동일의 가로로 뭐냐고. 저기를 가지고 들어가고요? 설명을 해주시면 아우 연락. 저거를 또 만들어. 네. 그걸 또 만들어 제가. 이걸 또 만들어줘요? 네. 세번 적을 했죠? 네. 그래갖고 완전 짝입니다. 짝펴 다 펴야 된다고? 네. 첫 번째 첫번 왼쪽 자르는데 맨 왼쪽을 자른다고요? 맨 왼쪽 선을 자르는데 네. 자르는데 손가락 많이 하나로 남겨놓는다고. 손가락 마디요?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왼쪽 선 접힌 선을 따라서 네. 또 똑같이 손가락을 많이 하나로 남겨놓는데 찢어주고. 이거 했어요. 네. 이제 잘했어요. 조금 했어요. 지금 망했습니다. 이제 망한 거 뭐예요? 자, 잘했습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망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찢었습니까? 자, 완료되었나요? 네. 서로 마주보고 두 번째 찢었는데 세 번째. 지금 비교해 주십시오. 모양이 맞는지. 왜 이래? 끝까지 들어가야 돼. 자, 바로 원하시는 모양과 접힌 모양이랑 찢어진 모양이 똑같다. 와. 내가 설명을 잘했네. 피자를 주고 막. 아니야. 네. 오늘 잘하네. 많이 가져가네. 아들내미가 선물 챙기러. 자, 설명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모양과 방법으로 접고 자르고를 했었습니다. 통했습니까? 아니요. 불통했습니다. 어디 했습니까? 아, 여기 불통이었습니까? 네. 아니 그래도 좀 반쯤 통했어요. 자, 통하지 않았다면 왜 통하지 않았을까요? 전달을 정확히 안 했죠. 전달을 정확히 하지 않아서 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어. 그렇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맞습니다. 소통이라는 게 이래요. 전달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놓고 나중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네가 언제? 이게 지금 불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듣는지 날 듣기 정도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상대가 말하는 동안에는 상대의 말에 집중을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각각 1, 2, 3, 4, 5점으로 선택을 해서 문항이 총 10문항입니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의 듣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의 점수를 한번 보세요. 글자 잘안 보이는데. 첫 번째는 상대가
말하는 동안에는 상대의 말에 집중한다. 두 번째,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을 알더라도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말한다. 세 번째, 상대가 말을 하는 동안에는 상대의 눈을 바라본다. 네 번째, 상대가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호응한다. 다섯 번째, 나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여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저거 점수 100점이 매우 그렇다가 10점이어야지 밑에. 열 문제입니다. 뒤에 글 있어요. 있나요? 또 있어요. 되는데? 되는데? 50점이 아니라 25점인데 이러면서 잘 들어야 된다고. 잘 들어야 된다고. 10점이면 말씀 안 주셨어요. 자, 여기 그러면 5번까지 체크를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6번부터 넘어갈게요. 자, 말하는 사람의 의향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종종 질문을 한다. 7번째는 인내심 있게 듣는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8번째, 되도록 상대방의 말을 흠잡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9번째, 말의 내용 외에도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 등을 기억하는 편이다. 마지막 10번째, 상대가 잘 설명하지 못해도 핵심을 짚어내는 편이다. 자, 이 나의 듣기 정도 평가는요, 의사소통의 달인 허상봉 직장 성공기라는 내용에서 출처를 듣고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한 내용을 쌤을 했을 때 만약에 40점 이상 정도 된다. 그럼 나는 의사소통에 크게 무리가 없고 전달도 잘하고 잘 듣고 가족 간에도 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40점 미만, 35점 이상 될 경우에는 그냥 그래도 그런 대로 된다. 네, 30점 미만이다. 그러면 의사소통에 좀 갈등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점수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35점, 30점 미만. 그렇죠. 열심히 준비된 사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40점 이상. 의사소통 다 잘하시는 45점 이상 쓰는 거 같아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의 듣기 점수에 따라서 이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마음가짐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다는 것은 그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함께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매우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하라. 입은 한 개고 귀는 두 개다. 이 말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의사소통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잘 들어주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고 해야 할 말만 하게 된다면 갈등은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주는 우리 광수생각이라는 만화 아시죠? 네. 광수생각에 나오는 만화 내용입니다. 저의 눈은 2개입니다. 그리고 귀도 2개입니다. 신체 기관의 대부분의 것들이 2개인데 비하여 입은 하나인 이유는 말하기를 적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더 열심히 들으라는 반드시 이에 숨은 뜻일 겁니다. 여기 광수생각에도 이렇게 작은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잘 공감하고 내 이야기를 나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조화롭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가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소통을 위해서는 앞에 내용 그림에도 나왔지만 공감을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친구가 나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야 라고 했는데 뺄게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공감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생각은 조금 배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대가 어떤 말을 할 건지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감정, 생각을 잘 포착해야 돼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의 마음과 감정을 들여다볼 때 진짜 공부가 하기 싫은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친구가 공부가 하기 싫어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문제가 공부해도 뭐 성적이 안 오른다든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성적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다른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잘 포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진짜 공감을 잘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그러면 이 내용 안에 있는 갈등을 들여다보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거기서 그 미안한 감정 못 받아들여요. 그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갈등을 해소할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내가 다 잘못해온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장면에서도 아내가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한 것도 다 잘한 건가요? 일단은 아내가 섭섭한 부분을 공감해서 그 부분을 읽어주고 알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픈 부분을 인정해주고, 아까 또 그 사과를 할 때는 좀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남편이 진정성 있게 하면은 아내가 되지 않았어요. 또 그 대화를 할 때 보니까 남편이나 아버지가 예민하다고 그 상대방을 이렇게 좀 탓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느껴져서 뭐 내가 마음이 속상하다든가 흔히 말하는 나 전달법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터지기 전에 사실은 물이 조금씩 셀 거잖아요. 조금씩 샜을 때 바로 땜질을 했으면 크게 안 터질 건데, 그거 조금씩 셀 때 에휴 저 정도쯤은 별 상관없겠지 하고 놔두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수도가 터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나왔던 이 영상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감정들이 처음부터 이 며느리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되게 착하고 수십 년을 30년을 같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집안 살림 진짜 열심히 하시고, 아들들 큰아들 치과의사, 둘째 아들 변호사 이렇게 아들도 잘 키워내고 하셨어요. 근데 그 섭섭한 마음을 그때그때 조금씩 풀었더라고요. 만약에 아버님이 우리 정은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니? 라고 스카프를 보여줬을 때 어머님 제 거는요 라고 그냥 한마디라도 했었으면, 저도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으면, 근데 여기 나오는 시아버지도 나쁜 시아버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소통이 안 되다 보니 마음은 내가 말을 해줘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에휴 예민해서 그래, 애들 결혼 때문에 신경 많이 쓰니까 예민해서 그래라고 본인의 생각으로 그냥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내 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도 드러낼 수 있게끔. 그러면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아차리니까 그렇구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 적절하게, 시아버지한테 또
너무 드러내고 대놓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약간 애교 섞기 이런 말들.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말. 그리고 여기 위에 습관적인 말의 사용. 이게 저도 조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희 신랑이랑 대화를 할 때 신랑은 자기가 관련된 자기 관점, 자기 위주의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깊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또 그때 그런 말 했냐고 다시 또 물어봐요. 나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면 했던 말을 또 하게 되니까 싫어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다 해버리면 당연히 된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아, 됐다고 하면 안 되겠다. 안 됐다. 다시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안 좋은 얘기는 사실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드러내고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는 분위기에서 파악을 잘해야 되겠지. 기분 안 좋을 때 막 이러고 얘기해봤자 안 되니까 상황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내 말 했어요. 내 것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들을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듣고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내 할 말은 잘 들어 하면서 내 말은 다 했어. 내가 말할 때는 눈 보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했는데 이제 상대방 얘기할 때 딴짓하고 있어. 안 들어. 우리 신랑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듣고 있나? 안 들으니까 다음에 또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장구 치고 우리 공감하고 경청하는 거 많이 배우셨고 알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듣고 있다라는 걸 표현해줘야 돼요. 이게 사람끼리의 관계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 시간에 영어로도 표현, 아무리 칭찬을 해도 칭찬에 대한 내가 답을 듣지 못하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야지 서로 소통이 된다. 그래. 그리고 대화할 때 이런 나쁜 버릇은 우리가 고치자. 얘기 끝까지 안 듣고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미리 내가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는 내용들. 그리고 상대방 얘기를 분명히 이 친구가 처음에 먼저 고민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얘기하고 있어. 내 고민을 얘기하고 있을 때 또는 상대방 말꼬리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냐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말꼬리 잡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짜 잘하잖아.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얼버무리는 거. 이것도 사실은 대화할 때 나쁜 버릇입니다. 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화하기 싫은 사람과 할 때는 이런 버릇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와, 이 사람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이런 버릇들이 살짝 나오면서 말을 끊고 싶어 하는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 이거 안 좋은 거지만은 사실은 정말 제 객관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어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방법. 뭐 커뮤니케이션의 전달 과정을 우리 앞에 내용을 같이 지금 정리를 하다 보면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생각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전부 다 표현을 못해요. 내 생각은 이만큼 있는데 말로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전달하는 게 맞나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표현을 할 때는 자기 생각이 거의 50% 정도밖에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도 지금 자기 생각은 100% 다 전달하지 못했잖아요. 듣는 사람도 들으면서 본인만의 생각을 걸러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3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생기는 일이 말하는 사람 내 말 이해했어? 들었어? 알겠어?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들은 사람은 그래? 하고 나중에 제가 어쨌든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이해할 기대값은 전체 100% 중에서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전달을 하려면 정말 중요한, 그냥 일상생활 속의 의사소통이라면 별일 아닌 거는 뭐 그래 이거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 뭐 오늘 이런 약속이 있어서 몇 시까지 꼭 와야 되고 장소가 어디고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한다면 그걸 우리가 앞에 종이 찍고 하면서 통화하는 애를 할 때 나는 똑바로 전달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까지를 유념해서 상대방이 듣는 걸 생각해서 더 많이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정에서의 소통을 봤으면 이제 직장에서의 소통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미생이라는 드라마 조금 오래됐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았던 드라마요. 알고 계시죠? 네. 자, 보여드리는 영상은 미생의 마지막 회. 당연히 그냥 그대로 해왔던 대로 하면 되겠지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처장님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차장님이 아까 이야기할 때 니들 마음대로 결정해 이렇게 했을 때 이 대리님이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해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 사이에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화내기 전 상황으로 가서 조금 더 갈등을 해소를 한다면, 이쪽에서 갈등을 해소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떤 오차장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해왔느냐 그런 거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거 구하시고 말을. 아니, 우리가 지금 앞에 얘기했던 건 이 상황이 있기 전에 했으면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상황이 진행이 됐어. 그래서 지금 김 차장님이 뭐 화를 내요. 네. 왜 니네들 마음대로 해! 라고 했을 때 지금 변명 아닌 변명으로 아니, 저희가 지금 계속 그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요 라고 지금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에 더 화를 낸 거잖아요. 네. 그럼 더 화를 내기 그 전으로 이 말에서 제일 처음 화를 낼 때 뭐라고 대답을 했으면 차장님이 화가 좀 덜 났을까요? 죄송한데 일을 하기 전에 차장님한테 먼저 그 양해를 구하고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원래대로 해버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진행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변명보다는 그 상황을 인지하고 죄송하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차라리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다음 단계의 갈등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었겠죠. 그죠? 아니라는 말에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약간은 이 캐릭터 자체가 약간은 조금 찌질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건방지게 대답하진 않아요. 쭈글쭈글하기를 네. 아니 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비굴해 보이면서 찌질해 보이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더 본인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차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다음 넘어갈 때 좀 더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이 되겠죠. 메라미언의 법칙에 따른 의사소통 요소는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시각적 이미지가 55%고요, 청각적 이미지가 38%, 그리고 말의 내용이 7%입니다. 앞에 나왔던 드라마 2편에서도 갈등 상황을 봤을 때 말하는 상대방의 표정, 행동 이런 부분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상황은 알 거예요. 남편도 상황을 알고 있고 아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상황 알아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이 자기한테 미안해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진짜 미안해하는 것 같지가 않아.
대충 하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상업적 이미지가.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도 또 예민해. 미안하면 끝까지 미안해야지. 왜 거기서 말을 덧붙인다. 그게 들리는 말에도 또 이 사람이 진짜 미안하게 안 들리네. 의미는 알잖아. 미안해하는 거는 7%밖에 안 된다니까. 아는 거는. 나머지가 지금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게 훨씬 더 크다 보니까 판단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안 미안해 하는구나. 말로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네 잘못이야라고 하는구나 라고 혼자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내 마음이 어떨지 감정을 알려주는 좋은 방법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 전달법. 네 때문에,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주어로 해서 너의 행동에 나의 마음이 이러이러해.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나 전달법. 일단은 나 전달법에서는 내 감정은 배제됩니다.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처음부터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행동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상황에 내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이랬어.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4가지 방법에 따라 나 전달법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충고, 비난, 비판, 욕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분석하고 진단해버려. 빈정거리가. 훈계, 설교, 제일 듣기 싫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고민이 있다, 걱정거리가 있다라고 말을 꺼낼 때 해결해 주기를 원하진 않아요. 본인 마음에 해결 방법이 있기는 다 있어요. 그냥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데 그걸 훈계하고 설교하면 듣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화의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대화를 실패로 이끌지 않기 위해서는 맞장구, 정확한 의사표현, 그리고 뭘 글자가? 상대방을 배려, 또 감정이입. 이게 우리가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관심, 제스처, 긍정적인 태도, 믿음, 정보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면서 가장 다 합쳐져 있는 잘 듣고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통합해서 잘 말하면 서로 갈등이 없는 아름다운 소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들으셨어요. 얼마나 잘 들었는지 지금 선물이 지금 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조사, 퀴즈. 자, 다음 글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십시오.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찾으셨습니까? 네. 어느 부분이?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 생활이 이루어진다입니다.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가부장 잠깐만요. 부부를 중심으로. 부부를 중심으로? 네. 부부를 중심으로 맞아요? 네. 다른 내용 없습니까? 부부와 자녀? 부부와 자녀? 부부와 가족은. 네. 어떤 걸 받으셨죠? 포스트잇 받고 싶어요. 포스트잇 받으셨죠? 이거 포스트잇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생군요. 자, 두 번째 퀴즈. 이 상황에서 비언어적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한 경우는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언어니까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행동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할게요. 마지막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 정답. 기억, 디귿, 미음입니다. 맞습니다. 오,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으면서 약간은 좀 의미를 남기는 공익 광고가 있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가족은 칫솔을 통해서 만납니다. 아빠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는 집안일을 이유로, 동생은 고3이라는 특혜로 아침마다 북적북적하지만 오늘도 제각각 따로따로 말 한마디 나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우리 가족은 오직 칫솔을 통해서만 모입니다. 오늘은 가족 모두 저녁도 함께하고 상쾌한 양치질만큼 개운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빠는 어깨 쫙, 엄마는 웃음 활짝. 힘들수록 가족이 힘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와, 그래도 이 집은 칫솔 통해서도 만나네? 우리 제각각 칫솔통 다 따로따로 있는데? 진짜 누가 보면 저희 집이 무슨 120평, 150평 돼가지고 애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전화를 해야 되는 것처럼 먹고 싶은 포자 이렇게 있는데 각각 방에서 카톡으로 엄마 뭐 먹을 거야? 엄마 내일 몇 시에 끼워줘?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일어나야지 이러고 옥상에서 만나는 대화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되게 많이 반성했어요. 칫솔 통해서만 저렇게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붙어 이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저도 집에 가서 같이 애들하고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들과 갈등 없는 소통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